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걸스 연아입니다. 제 옆에는 사부님 또 나와 계십니다. 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리치걸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주식 정보나 또 우리 세상 돌아간 이야기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해주시는 우리 사부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 또 장 끝나자마자 내가 달려왔거든요. 바로 간밤 미증시에서 CPI 지수도 발표가 됐고 또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정말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 또한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 됐어요. CPI 지수도 일단 발표는 됐지만 그거와 좀 다르게 기술주들이 많이 폭등이 되어 있었는데 약간 버블이 빠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제 풀어내려고 하면 뭐 이제 파생시장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시장의 별명이 좀 불명예스럽게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쉽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정말 그게 오고 내리고가 많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환율도 그렇고 이제 얘네들이 파생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올리고 내리고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이 과연 우리나라 이제 만기가 지나자마자 그 어떤 시장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요. 제가 어제 코스피가 이제 2900선을 진짜 돌파할 것인가 오늘 넘겠는데? 라고 예상하고 잤거든요. 근데 오늘 훅 떨어지는 게 와 이거 진짜 뭔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뭐 과학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뭔가가 숫자상으로만은 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년 이상 이 시장을 대응을 하고 또 파생 시장에 또 발도 같이 담가져 있다 보니까 그 경험적인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뭐 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특정적인 그 형태의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을 살짝만 정리를 좀 해보자고 하면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될 거야.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무게를 해석의 어떤 포인트들이 그쪽으로 무게가 맞춰지면서 또 CPI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뭐 고용시장 이제 좀 둔화되고 뭐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정말 인하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서 90%까지 발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가 금리에 의한 시장의 그 핑계거리랄까요? 그 어떤 부분이 금리 인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이제 아마도 실적적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도 좀 이제 들어요.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제 특징적으로는 그러면서 M7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매우 크게 출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시적으로 잠깐 저러는 걸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넘어왔는데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 되자마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의 만기에까지 파생 시장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얘네들이 취하고 나서 먹을 거니까 한마디로 싹 다 먹고 뼈까지 다 발라먹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전략이 바뀐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억지적인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면서 그 전략이 적중을 했고 사실 그러면서 저는 목요일 만기일에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물량을 다 정리하고 넘어오는데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는 이제 목요일이니까 차월물이 되겠죠. 당월물은 그 당일날로 끝나니까 차월물을 이건 분명히 상방이 아니라 무조건 하방 쪽에만 관점을 두고 차월 풋만 매수를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꽝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도 오늘 빵 하고 이렇게 터지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조짐들은 분명히 좀 있었다. 라고 좀 보여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네. 계속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일 건가, 아니면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냐라고 할 때 이제는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예, 액면 분할도 했고, 그리고는 정점을 찍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엔비디아 고점이 140.76달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엑셀 표를 딱 보면서, 자 여러분, 140.76에서부터 약 15%, 그러니까 119달러가 깨지면 사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18달러를 찍고 그 뒤로 어제 고점을 생각하면 15%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샀다 팔았다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 6월 20일에 있었던 그때의 그 차실현성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차트를 기항에 한번 네.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먼저 보여준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브레이크는 먼저 밟았는데, 네. 근데 이제 가던 가속도가 있으니까 바로 차가 멈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턴을 하려고 해도 유턴이 바로 되나요? 안 되죠. 차를 완전히 멈추고 신호가 바뀌어야 그때 돌죠. 그래서 그런 시간 정도가 신호를 이제 기다려서 도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던,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봤던 표가 이거죠.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정까지 해가면서 네. 자 119.6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사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적중해서 그죠? 그 다음 이렇게 15%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거는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진짜 트레이딩 구간, 샀다 팔았다를 좀 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15% 빠지면 사면 될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롤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15%에서 약 20% 정도까지도 약간 열어놓으면서 그 어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빠졌으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연관 주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엔비디아 연관된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대형주가 다 흔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뭐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테슬라. 많이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팔랐거든요. 맞아요. 아니 진짜 이거는 거의 국민의 서학개미들의 첫사랑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훅 또 빠진 걸 보고 진짜 또 버블이 또 빠지는 건가? 이거 너무 위험한가? 이슈는 있었어요. 그 로보택시를 네. 8월 8일 날 출시하기로 했는데 지연된다. 이게 10월로 지연됐죠.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어머나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랐으면 또 이 반응이 이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 주가 상승이 꽤 컸죠. 네. 꽤 컸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뭐 어차피 이 던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익권에 있을 사람들일 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하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 빠져주면 또 사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과연 여기에 상승을 네. 왜 올랐을까? 이게 과연 테슬라를 이제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저 상승을 봐야 하는가? 물론 인도량도 늘어났고 뭐 좋습니다. 전세 2023년 한 해 동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세요? 2023년이요? 네, 한 브랜드 작년에? 회사가 아니라 차 한 대, 한 모델로 가장 많이 팔린 차. 테슬라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테슬라 차트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많이 팔렸어요? 테슬라가 작년에? 많이 팔린 게 아니라 네. 테슬라가 많이 팔렸죠. 근데 네. 전기차? 테슬라 모델 Y가 1등이에요. 120만 대 이상 팔렸어요. 근데 이게 폭스바겐 그룹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거 한 대가. 어마무시하네요. 네, 현대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델 한 가지의 모델이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건 맞겠죠, 여러분. 네. 그죠?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어쩌고 했지만 그러진 않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회사만이 아니다. 맞죠. 그죠? 로봇? 맞아요. 로봇. 자율주행, 뭐, 위성, 막, 등등등. 우리가 이제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믿음을 더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아마도 로봇 산업의 나중에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 테슬라를 빠뜨릴 수 없을 거다. 5 안에 들어갈 거다. 내지는 3 안에 들어갈 거다. 와, 로봇으로만. 머스크 대단하네요. 로봇으로만. 그래서 이 로봇은 아직 네. 그런 부분들에서 부각을 크게 받는 어떤 부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나 내년에 엄청나게 큰 상승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가줘서 만약에 다른 섹터들이 부러져도 네. 로봇은 그보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우주 관련된 섹터로도 또 같이 담아도 되는 건가요? 우주는 X랑 관련해서? 물론 이제 거기도 상당히 진전을 많이 이루기는 했는데 너무 머나먼 얘기. 아니 그보다도 일단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육로로 그래서 뭐 말을 잘 타거나 그래서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육로를 얼마나 가고 얼마나 멀리까지 그래서 군량미나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느냐 등등등 육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제패했죠. 네. 그러다가 해양의 시대가 나타나면서 바닷길을 장악하는 자가 그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쉽게 어느 나라나 다니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주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점점점 힘든 거죠. 에너지가 그만큼 훨씬 많이 쓰여지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인류가 가야 할 길은 맞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가 될 테니 아마도 로봇 한참 지난 이후에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저 사람이 화성에 뭐 그런 걸 만드는 것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말 나온 김에 그래서 그 테슬라가 이제 꺾였다라고 해서 이걸 실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보택시 8월 8일 한다고 했다가 10월로 연기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로 인해서 밀린다. 쭉쭉쭉 밀린다. 사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로보택시가 취소됐다. 이거 뭔가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테스트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죠. 네. 그냥 2달 정도 미뤄졌을 뿐. 그쵸.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밀리는 부분들이라면 뭔가가 오히려 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먼저 발견하고 내지는 시기가 이거 아직 좋은 시기가 아니야 조금 더 뒤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등등등 그런 호재성 이야기를 나중에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조금만 느긋하게 보고 빠질 때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그래 너 밀려? 그럼 한번 기다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1선 정도 이런 자리에서부터 슬렁슬렁 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00까지 거기까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21선에서부터 약 $200 정도 이렇게 정도에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괜찮겠다. 이건 전기차 정도가 아닌 이제 로보택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도 약간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번째 선보였던 거 정말 허접했거든요. 막 다 보이고 막 일부러 뭐 약간 옷도 제대로 안 입혀놓은 것 같고 뭐 움직임도 둔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2를 꺼내놨을 때 너무 달랐죠. 아주 그냥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로봇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로봇 산업을 나중에 주도하는 그런 기업 중에 상위권 클래스의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반드시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여러분 좀 더 이제 조금 더 관망세 지켜보면서 두고 보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 좀 두고 봐야겠어요. 좋네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또 관련해서 했는데 TSMC도 호조가 있었고
또 기술주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1위를 했다고 해서 하루 했죠. 네, 아직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우리가 블루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뭔가 것들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애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엔비디아를 완벽하게 블루칩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림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시가총액 1위를 완전히 다져서 쭉쭉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과거에 이제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니야 이제는 엔비디아 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네. 이 사이클이 있어요.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하고 매우 그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은 이게 무너질 시기는 아닌데 2026년 정도 되면 2026년에 주가가 그때 당시에 최고점 대비 한 30에서 최대 50%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과거 이제 그 사례들을 그 대비해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 그럼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모든 주식은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버블이 나와야만 꺼지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버블이 생겨야만 네. 정말 큰 성과, 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버블을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점점 가고 있는 거 눈여겨보시면서 같이도 탑승해서도 수익 더 창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저는, 이게 6월에서 7월이 상반기에서 네. 하반기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파월도 뭐 이번 상원 하원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단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전략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도 상반기 하반기 전략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6월의 마지막 구간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있었던 거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파생시장에 대한 어떤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고의적으로 올렸다라고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7월 5일 금요일에 이제 네. 저희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마켓파워라고 하는 네. 시스템인데 이 마켓파워라고 하는 요 시스템이 7월 5일에 이 센터 값이라고 하는 게 요게 있습니다. 또 세력 지수라는 값이 있어요. 네. 센터는 지금 시장의 힘이 얼마나 힘을 내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네. 세력 지수는 지금 세력이 시장에 어떠한 개입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 플러스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입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면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개입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지 7년째 됩니다. 네. 7년째 되는데 센터 값이요. 플러스 금요일날 1200이 넘어갔었어요. 1200이 넘어간 건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세력값은 어땠어요? 그때 세력값. 세력값은 그냥 평이했어요. 아, 그래요? 네, 플러스 뭐 그냥 평이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제 유튜브 업사부 유튜브에 그 검색해서 7월 5일 영상을 혹시나 봐보시면 네.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놀라셨겠어, 진짜. 이게 무슨 다 숫자지? 놀랬죠. 그래서 야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는 날이다.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파생매매도 같이 하니까 네. 그날 이제 콜로만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어. 콜 계속 야 이거 어쩔 수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밀린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 전에도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러고 점프했네요. 네. 올라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억지로 올려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건 다른 분들이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마켓파워는 제가 만들어서 개발하신 거니까요. 저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우리
그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만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감히 제가 이렇게 좀 함께 하세요. 뭔가가 사이비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수급이 어마어마했어요. 7월달 들어와서 되려 오히려 그걸 만들어내는 그 현물 매수, 코스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선물도 막 이때 2조 원 넘게 올라갔었어요. 2조 원 넘게 매수 들어오고 7월달 들어와서가 상당히 그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이제 이후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 그 변화를 이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특징은 지금 시장의 큰 특징은 상반기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 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렇게 오른 기업입니다. 그죠? 상반기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기업이고 이제 오늘 또 신고가를 기어이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상반기에는 근데 반도체, AI 중심으로 다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I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올랐고 음식료도 올랐고 전선 전력 구리 이런 쪽들 섹터들도 올랐고 뭐 그 외에 뭐 방산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죠. 대형 방산.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 이제 6월 달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쪽 섹터들이 6월 달부터 흔들리기 시작됐지만 다시 7월 달 되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섹터들. 그러나 이제 오늘 전력 전선 좀 차시어 나왔고 화장품도 차시어 나오고 음식료도 차시어 나왔죠. 네. 예. 그래서 반도체도 차시어 나오고 방산도 차시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방산도 최근에 엄청 셌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현대로템,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엊그저께 7월 10일 날로 해서 또 신고가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무인기, 드론 같은 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혔던. 근데 이게 싸잖아요. 근데 이걸 맞추려고 막 몇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요격해야 되는데 얘네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인데 방어하는 쪽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레이저 무기, 레이저를 찡 쏘면 얘 직선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뭔가가 저기 드론 날라온다 하고 우리 발칸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네. 드르륵 쏴면서 막 1분에 몇백 발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변이 민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쐈을 때 얘가 가서는 어딘가에 갈 거 아닙니까? 네. 얘가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것이 민가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못 쏴. 진짜 전쟁이 일어나야만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닷가나 어디 이런 데 가서나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레이저니까. 그러게요. 한 발에 2,000원 밖에 안 해요. 레이저. 근데 우리나라에 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레이저가? 네. 철없는 남편을 쳐다보는 와이프. 뭐예요? 이거 어떤 기업이지? 여기 듣고 있었는데. 레이저를 많이 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니까 철없는 남편들이 북한 드론 날라오면 와 드론이다 이럴 때 그걸 째려보는 와이프들 배치하면 북한 절대. 와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런 기술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 이거 레이저가 전기를 엄청나게 응축시켜가지고 그게 뭐라 그러죠? 볼트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 이거를 쏴서 맞춰서 이게 파괴가 돼야 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비용이 엄청 비싸요. 몇천만 원도 안 납니다. 한 발 쏘는데.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2,000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직 근데 레이저 기계가 비싸요. 억 단위? 그런 거군요. 네네네. 그래도 좋다. 자, 그래서 방산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조금 차실현성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나토 이번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었죠. 뭐 대통령께서 가셔서 또 가서 거기가 또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와서 지금 뭐 하고 하니까 이 방산은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밀리면 계속 봐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 전력 전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해서 네.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국이 실적 발표가 나와요. JP모간인가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좀 더 뚜렷하게 이미 그 전부터 실적 장세였습니다. 근데 더욱더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 중심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미국도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주.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랑 민감한 게 또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도 있어. 금리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그 건설주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건설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정말 뭐 건설주들 상당히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뭐 GS건설이 3.8%, 장중 한때 꽤 많이 올랐습니다. 7%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으니까 조금은 연관돼서 이 대림 같은 경우에도 뭐 3.8%대 움직임이 있었고 HD 현대 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5% 이상 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이 힌트 줍니다. 항상 이렇게 먼저 앞서 움직이면서 힌트를 주니까 이제 이쪽 섹터들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겁나 좋아요 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가는 그런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아무튼 빠졌잖아요. 네. 그럼 2,900선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요,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네. 지금 이게 이만큼이 억지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억지로 올라갔으면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21선 정도를 터치하는 정도의 조정. 근데 그 대신에 러셀 2000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종목. 지난주 우리가 이 전략 짤 때 제가 뭐 좋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지난주 전략이요? 네. 지난주 전략? 그 유엔님 나오셔서 네네네. 저희 분명 봤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분명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일단은 이제 체코 수주 맞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네, 가지고 계신다 이런 얘기도 두산 하셨잖아요.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7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유현님이 저 두산 에너빌리티 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매우 좋았죠. 매우 좋았고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을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주 이렇게가 좋을 거예요 라고 기대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2차 전지는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 꽤나 괜찮은 모습 LG 에너지솔루션 내지는 뭐 포스코 퓨처홀딩스나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등등 대형주 중심으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나름. 그리고 이제 로봇이 오늘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캣 이슈가 있어서 올랐지만 얘가 다른 종목들까지 함께 끌어주는 그러나 로봇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의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승폭이 이제 반납하는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꽤 좋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때 매수 신호가 떠가지고 사셔갖고 오늘 수익 났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네네네. 엔젤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로봇 산업 자체 무슨 수주나 뭐나 뭐 어디 정부에서 무슨 지원하겠다 이런 등등등의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지만 아마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이렇게 수익 나기 위해서는 사부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네. 그럼 1분 여기까지 갈까요? 네. 네, 그러면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돌아올게요.